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관 단체와 기업 등 대부분이 어제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한 해의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새해 들어 달라지는 울산시정은 무엇이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가 2025년 새해 들어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68건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울산시가 가장 공을 들이는 시책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 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예정된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울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종합이노베이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종합이노베이션센터의 핵심 시설인 체육관이 종합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고 태화강 심리대학교 인근에 태화강 수상스포츠센터도 문을 엽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중구 성안동의 종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려 울산 시민의 수건인 방구천의 양박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태화로 용금소 스카이워크도 올해 말 준공됩니다. 이달 말에는 울산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가 건립돼 국가산단 내 지하배관의 실시간 통합 관제 등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복지 분야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이 4세부터이던 것이 3세부터로 확대되고 조부모 돌봄 수당이 월 최대 30만 원 지원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둥이 행복 렌터카 지원 대상이 기존 150가정에서 200가정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9월에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기존 남성과 제조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경력 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시행됩니다. 태화강역의 이용객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수단별 환승 위치도 변경되고 대기 쉼터 등 편의시설도 확충됩니다. 울산시와 관련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조성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계획을 새해 제1호 결재로 서명하는 등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설계 용역 추진 계획에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남산로 문화광장 세단장, 삼산 여천매립장의 공공정원 조성 등의 구체적인 규모와 계획 등이 담겨지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새해 들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정원 박람회 추진단을 1일부터 출범하고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박람회장 조성, 지원부지 확충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울산시와 각 구군은 어제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는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는 등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울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두겸 시장과 각 구군 단체장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야 정당 대표들은 어제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주요 당직자와 구군 단체장들은 울산시가 주최한 현충탑 참배 행사에 함께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이선호 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도 현충탑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여객기 참소 국가 애도기간 점을 고려해 신년 인사회는 취소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중구지역 지방의원, 북구의회 의원들과 일반 시민들도 어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울산시청과 교육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됩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 반갑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법률안 제2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추경 편성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336대의 수소 차량에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며 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배관을 통해 연료를 직접 공급받는 체계로 돼 있어 안정성과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친환경 수소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충전소로 진입합니다. 연료통에 충전기가 연결되고 곧바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예산 60억 원을 들여 설치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충전 규모는 시간당 80kg, 하루 최대 336대의 승용차나 76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충전소의 경우 시간당 14대의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데 작은 승용차의 경우 5분 이내로 충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기존의 수소 운반 트럭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심 속에 연결된 배관으로 직접 공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대량 수소 이송은 물론 물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버 트레일러를 통해서 공급받던 연료를 배관으로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배관을 통해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타 충전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로 수소를 공급. 충전소와 배관에는 첨단 안전관리 센서가 설치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현재 울산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는 이번 2개의 충전 시설을 포함한 총 16곳. 수소 배관을 활용한 충전소는 이번 충전소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울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수소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태화강역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울산 전역에서 최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건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화강역 수소 충전소는 앞으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200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육성 자금은 원자재 상승과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건설업 부문의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5억 원 이내, 상환 기간은 경영 안정 자금 2년에서 4년까지, 시설 자금은 5년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 이내를 지원합니다. 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울산에 추진되는 국립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오는 4월 착공합니다. 울산시는 김기환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에 설립 예정인 국립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해 2027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시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남구 신전동 일원에 부지 2만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441억 원입니다.
중구청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12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9억 3,300만 원과 시비 1억 8,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 역전시장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고, 성남프라자는 비대면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첫걸음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또 두 곳을 포함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태화 종합시장과 우정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12곳은 1년 동안 공동 판촉을 하고 배송 관리인을 두게 됩니다. 중구청은 어제 김영길 중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핵심 사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중구의 핵심 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조성과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정비, 태화동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부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구청은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제15대 박종하 병원장의 취임식과 제14대 정윤기 병원장의 이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박종하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증 질환 분야 의료 품질 향상을 통한 전국 10대 병원 도약과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환자 중심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윤기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8년간 울산대병원과 함께한 시간이 큰 영광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제22대 총선부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한 해 동안 있었던 굵직한 이슈를 모아 신문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꼽은 지난해 주요 뉴스는 어떤 게 있었는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울산 서여자중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모아 16면 분량의 신문을 펴냈습니다. 학생들이 꼽은 지난해 첫 번째 이슈는 단연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의대 증원이 추진된 배경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 단순한 증원보단 의정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도 기사에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시에 대한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09년생이. 5등급제도 있고, 그리고 의대 증원도 처음에 막 2,000명 증원을 한다라는 걸로 되게 논란이 좀 말이 있어서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남북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기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신문 편집이 12월 초에 마무리된 탓에 12월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라서 꼭 담고 싶었고, 얼마 전 벌어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역시도 학생들은 꼭 다뤄야 할 지난해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무안항공 참사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또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신문에 담지 못해서 아쉽고,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들로 국민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2024년. 학생들에게도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남구청이 어제부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는 경우 빛이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협약을 맺은 동네 서점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책 대출은 1인 월 3권 이내, 연 15권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남구 구립도서관 회원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일반 승강장을 철거할 필요 없이 자동문과 냉난방기, CCTV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승강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전력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해 태양광이 부족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 기술이 적용된 버스 승강장은 북구청 남문과 강동동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비실명 대리 신고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 5천만 원도 폐지되고 교육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피해를 보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해 영어 스피치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은 영어교육 전문기관과 협업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스피치 영상을 촬영해 응시하면 되고 대상 등 수상자 12명에게는 울산경찰청장 상장과 부상이 지급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험 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 매주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며 회당 2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울산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학교 등 단체는 꿈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